안녕하세요. 밤 9시 주식 클래스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클래스를 업 시켜드릴 만한 종목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간 최석현 대표님과 여러분들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면서 냉정하게 한번 시장 평가해 보시고요. 누구보다 시장 정확하게 또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정확한 이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월요일날 대표님과 함께 할 때 이번에는 그 대선과 관련된 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특집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언급을 해주셨던 뭐 핑거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틀 만에 20% 넘는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얻어가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만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핑거나 꿈비처럼 월요일날 언급드렸던 급등하는 종목들 오늘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시장인데도 네. 불구하고 다행인 거 월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그 테마 종목들 거의 네. 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도 이런 종목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응하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이게 지난주 월요일은 오히려 지수가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빠질 때 강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할만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의 다 하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정치 테마주까지 하락을 하면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그런 시장이어서 저도 막 한숨이 진짜 나오는데 좀 시청자분들은 더 저보다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돌파구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제가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돌파구 좀 찾아왔는데 방송 시청하시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저희 월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에는 딱 2번만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방송은 저희가 이렇게 좀 슬로건을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다. 예,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네.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지금같이 하락을 할 때 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향들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월요일에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주식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서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내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코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고요. 일단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지금 시장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세 네. 이야기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위기 속에 좀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또한 정말 이제 끝에 다 왔고 기회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시고 저감에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모든 언론이 시장이 안 좋다, 망한다, 뭐 침체로 들어간다, IMF보다 더 심하다,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혼란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굳건히 믿고 시장은 반등한다라는 거 믿고 여러분들 포지션 꼭 홀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보면은 오늘은 뭐 지난 월요일보다 막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뭐 1.74, 마이너스 2.29. 근데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사실 시장이 정말 영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월요일 날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월요일 날 보통 하락을 크게 나오면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 좀 하락을 했던 거는 오늘 드디어 미국의 이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죠. 그래서 한국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25%였고 자 중국은 104% 부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수치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미국한테 뭐 80몇 프로
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정말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보면은 TSMC 이 대만 회사한테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은 100%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얘기 때문에 정말 진짜 뭐 시장이 초토화였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았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거의 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할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 빠지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좀 보면은 오늘은 이 주봉 차트를 갖고 왔어요. 주봉을 보면은 지난 이제 23년 말쯤에 됐을 때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지점에 지금 거의 동일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죠. 주봉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2,300이 깨졌는데요.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다 왔거든요. 바닥이 진짜. 더군다나 보면은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거는 이 지점이 이제 월요일 지점이에요. 보면은 이때는 이제 22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면은 보통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때 보면은 코스피가 월요일 날, 이날도 월요일이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2월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락하고 나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BR이라고 하는 PBR이 0.81배예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요 수치가 1보다 내려가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PBR이 1보다 내려가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더군다나 2000년 이후에 PBR이 0.81배 미만이었던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이라크 전쟁과 그 카드 대란 사태, 이때 막 신용카드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막 너도 나도 막 신용카드 막 만들고 또 쓰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PBR이 0.8배 이하로 빠졌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이때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때도 PBR이 0.8배 이하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PBR이 0.81배 이 밑으로 빠졌던 때를 보면은 정말 국가적 위기였던 순간에만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가 지금 위기 상태냐? 뭐 이런 것을 좀 따져봤을 때 사실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다 왔고 반등할 거의 시점이 다 왔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져서 위기로 와가지고 뭐 진짜 온 세계 사람들 지금 다 뭐 줄 파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 왔으니 역사상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3번밖에 없으니 이번에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는 전 저점 이때가 이제 계엄령 사태죠. 계엄령 사태 때 크게 하락했었던 이 지점까지 또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중 바닥형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다 달았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이제 바닥 지점에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다 왔다 해서 여기서 털려서 나가면은 진짜 한 달 후에 봤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참아주시고요. 미국 시장도 보면은 너무 지금 하락이 크죠.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죠. 대만 같은 경우는 5.79%나 하락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오히려 중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 동맹 국가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우리는 지금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 친미 쪽만 죽어나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선방을 하고 있는 아주 지금 기이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지난 월요일 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9 이렇게 찍히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시장 상황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만듦으로써 국채를 좀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런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삼성, 한미반도체 등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 반도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인하는 못 시킬지언정 어쨌든 간에 동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반도체 품귀 현상, AI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니까 이 프로필에 그 지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환해가지고 이미지에서 올리더라고요. 다 챗 GPT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기능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반도체 높은 효율을 내주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기술 진화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가 지금 필요로 한 상황이니까 인상이 되고 있다. 근데 오히려 경기 침체라니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봤었던 거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기업들 각 나라별로 감세한 발표. 지금 중국이 지금 국가 감세한 발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세한 발표를 해서 경기 침체가 지연이 되고 금리와 달러가 이제 하락하면서 유동성 버블 장세, 여러분들 말로만 들었던 그런 버블, 코로나 때처럼 버블로 막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상황을 봤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국채 금리가 4.37까지 올랐어요. 이게 근데 이게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지금 3.8대에서 4.5대까지 그냥 직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되게 얘기가 많아요. 정확한 원인은 지금 잡혀 있지는 않은데 뭐 첫 번째로는 이 국채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자산이고 뭐 위험자산이고 뭐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다 팔고 보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는 뭐 이제 중국이 뭐 이제 미국채 매각을 해서 일부러 지금 미국을 연매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나아가서는 이제 진짜 시장이 바닥에 다 왔으니 국채를 팔고 현금을 보유해서 위험자산인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요 세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과 이게 우리가 협상이 잘 된다 한들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사태로 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 안 좋은 이런 국채 금리 인상이 좀 떴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당장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장 뭘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냐면은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한일 관세 협상이 되겠어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으로 먼저 이제 우선으로 해서 우선 협상에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관세 협상에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또한 87%가량을 또 때려버리면서 미국 시장이 아마 오늘 개장하고 나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럼 미국도 사실상 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이대로 가기에는 저는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불리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백기를 좀 드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협상이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잘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방어는 해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방어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방어는 해주겠는데 이게 뭐 지금
전 세계가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하락을 방어해주면서 테마주 장세가 나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협상이 얼마나 지금 지속되는지 요거가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파월 의장의 또 이제 그런 힘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 다음날 CPI 옵션 만기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나머지 이제 수목금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발효를 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주도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알래스카 요 LNG 관련 이슈가 좀 붙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권행대행과 그 트럼프가 어제 이제 새벽 12시쯤이죠. 통화를 좀 하면서 관련된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나와줬는데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이 동양철관이라는 주식이에요. 동양철관이 보면은 요 지금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LNG 가스 관련 이슈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기 대선 테마. 일부 종목은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일부 종목은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오늘 과하게 이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 대선 테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너무 하락이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 상지건설이라는 주식은 이제 이재명 테마 관련주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상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상을 가는 주식들이 사실 있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6월 3일이 뭐예요? 이날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월이고 아직 2달이나 남았고 누가 우세한지 누가 지금 최종으로 후보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작을 안 했다. 아직 시작 안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오늘 대형 포장과 같이 전일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갔다가 오늘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주는 이런 주식들은요. 솔직히 눌렸을 때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들은 우리가 이 위기일 때 기회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서 일단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 조기 대선 테마주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위기고 지금 기회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핑거라는 주식을 갖다가 이게 지금 그 공약 관련주로 해서 나가서 핑거가 얼마입니까? 월요일 날 얘기를 해서 화수 이틀간에 22%가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아무리 박살이 나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금 이 조기 대선 테마주들은 단기간에 20%, 30%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보면은 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날 언급을 해드려서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 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24%예요. 어떤 주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줄파산 나는 이런 시장에서 20% 이상을 하루 이틀 만에 줄 수가 있냐고요. 이런 주식이 아니면은. 또는 SG글로벌도 이제 공약주로 나갔는데 SG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공약가 대비 하루 만에 13%나 상승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인 나가는 그 M밴드 여러분들 입장을 해 계시나요? 방송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M밴드에서 종목이 나갑니다. 실시간으로 이 정치 테마주들로 종목이 나가요. 그래서 SG글로벌이 4월 7일 날 나가서 이게 한 13% 정도 수익권이 좀 들어왔고 자, 두 번째는 계룡건설이 좀 초대박이 났어요. 계룡건설은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화요일 날에 아마 이 계룡건설이 메인 종목이 되어 있을 거다. 화요일 날에 메인 종목이 되어 있을 거다. 화요일 날에 뭐가 갔나요?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계룡건설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계룡건설이 59%거든요. 공략가 대비. 자, 이런 식으로 계룡건설이 매수가가 16,500원까지 이렇게 공략 지점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예요.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을 여러분들 위주로 오늘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7일 날이죠. 7일 날에 이 히든주로 이 크라우드 웍스라고 요 종목을 드렸어요. 보면은 오후 10시 53분에 이 크라우드 웍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AI 강국위원회 관련주로 자 보셔야 된다라고 사인 좀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오늘 당일 28%가 올랐어요. 당일 28%. 진짜죠? 진짜로 상을 달리는 크라우드 웍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그 AI 강국과 관련된 히든주, 정책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급등이 예상된다는 종목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셨고, 실제로 방금 화면 보셨던 것처럼 방송 끝나고 대표님께서 직접 M밴드에서 올려주셨습니다. 크라우드 웍스라는 종목이 그 히든주의 주인공이었었는데요. 정말 오늘장에 28%까지 급등을 해주는 이 기염을 토해줍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 시청만 하지 마시고 방송 시청과 더불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셔서 이 제2의 크라우드 웍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탄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의 히든주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저희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 정사각형의 검은색 네모박스 보이실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그 QR코드라고 부르고 스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여러분들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켜서 핸드폰을 TV 앞에 잠깐 대고 QR코드를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핸드폰 대고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시거든요. 그 영문으로 된 주소창이 여러분들 화면에 뿅 나타나실 텐데 손가락으로 바로 클릭만 해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간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4월 7일 오후 10시 53분에 대표님께서 M밴드에 오늘의 히든주는 크라우드 웍스였다라고 다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오늘 고점 기준 2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항상 하루 그리고 며칠 만에 급등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주 역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봐 놓으시면 역시 크라우드 웍스처럼 대표님께서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대표님의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밴드 들어가는 방법이 QR코드 스캔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문자도 있습니다. 최석현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장으로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다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M밴드로 바로 들어오시는 링크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역시 크라우드 웍스처럼 대표님께 종목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 열어두고 있고요. 안에서 드리는 종목과 내용들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내일장 급등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코너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에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주식 클래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 강의 시간에 제대로 좀 멘탈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좀 단단하게 우리가 버티고 앞으로에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멘탈 교육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표님? 자,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좀 서는데요. 막상 막 시장이 막 우수수 이렇게 막 무너지면서 내 종목이 막 마이너스 5%였는데 15%가 되고 20%가 되고 이러면은 멘탈이 나가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를 막 팔아버리고 아, 다 때려치고 싶다면서 그냥 접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물론 뭐 당장 내가 뭐 매수할 자금도 없는데 이런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장 대응 방법인데요. 코스피 일봉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자리가 여기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상 좀 완전 저가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과매도권으로 좀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100이면 100 엄청난 급반등으로 나와줘요. 엄청난 급반등.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월요일 날 추세선을 이런 지지라인을 이탈을 깨면서 나와버리게 되면은 바로 반등을 못하고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너무 늦어지면은 이 월요일에는 항상 반등을 줬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내 주식들이 막 갑자기 켜주는 그런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전에 이 넥스틸이라는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이 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정리를 못했던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크게 이번에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뭐 30%권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약 25%가 올라가면서 거의 거진 회복을 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넥스티를 정리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를 못 먹었으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면은 300만 원 손해 볼 거 이렇게 반등 나와서 정리를 했으면은 거진 해봤자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손해인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내가 300 손해 볼 거 100만 원 손해 본다. 그럼 200만 원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급반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뭐 20%, 30% 반등 나올 때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좀 더 보면은 우리가 이 주봉을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딱 이 자리만 봤으면은 너무 이제 힘들겠죠. 왜냐면 매주 떨어지니까. 근데 한 주만 더 참았으면은 이 바닥권이다 보니까 한 주만 더 참았으면은 이때부터 어떤 상승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하락이 너무 막 길어져서 사람을 거의 진짜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나서 거의 다 이제 이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서부터 급격한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아까 이 PBR을 보더라도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이런 지점 자리들도 봤을 때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 지표로 보거든요. 인간 지표. 누가 이제 뭐 나는 투자 따위는 안 할랜다. 돈 적게 벌지 그냥 내가 무슨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인간 지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왔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 대응 방법을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은 이 손해가 날 수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인정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왜냐면 우리가 적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초에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무조건 당연하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은 단돈 200만 원이라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은 그게 100% 모든 종목을 사가지고 다 수익이 나서 200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수익도 나는 것이고 손해도 나는 것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되려면은 수익 나는 것은 강하게 크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즉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만 하면 일단 팔기 바빠요. 근데 손해가 나는 거 내가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끌고 가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날 때까지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익은 적은데 손실은 계속 커지니까 이게 계속 반대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수익이 아닌
손실로 마감 처리가 되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감당이 가능해가 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1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볼 자신이 있어. 봐도 이 정도는 돼. 200만 원 정도는 돼. 이게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감당 가능한 선을 좀 정해두시고 시장이 반등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목금 또는 월요일 중에 한번 급격한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예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모든 전량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20%까지 올라왔을 때 이 중에서 비중을 뭐 한 30%만 정리를 하던 절반만 정리를 하던 해가지고 일부 손해를 보고 현금을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현금을. 그 현금이 있어야 이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봐야 이 실력이 늘고 주식을 보는 시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는요. 운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 것만 안 가. 나는 똥손인가 봐.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실력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실력 싸움이에요.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어떤 누구는 운이 좋아서 많이 보고 어떤 누구는 운이 없어서 적게 보고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못해서예요. 그냥 본인이 못해서 적게 보고 마이너스가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뭔가 발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정을 했으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찾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돈 100원이든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지금은 뭐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을 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정도만 정리를 해서 소액이라도 매매를 쉬지 않고 돌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한 감을 익혀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접고 그냥 이제 은행에 넣던가. 그게 아니면은 쉬지 않고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소액이라도 쉬지 않고 매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대선 테마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된다. 대선 테마. 아무래도 이 대선 테마는 정치 이벤트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가 3가지가 있어요. 정치 테마주, 제약바이오, 대북주 이 3가지가 어마어마한 보통 상승률을 좀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 이벤트 5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특유의 수급이 왜곡이 된다. 수급 왜곡. 뭐냐면은 이 1,000원짜리 주식이 막 3,000원, 4,000원 그냥 수급으로서 이 가치가 왜곡이 되면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뉴스에도 민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날 얘기했던 계룡건설이 58%가 이틀 만에 가잖아요. 그런 게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보면은 SG글로벌이 지금 보면은 하락이 오늘 크게 나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자, 진입가와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약 13% 정도가 났는데 진입가 대비 뭐 물론 정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다 잘 간다 하니까 요 끝터머리에 따라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원칙. 그 원칙을 어기면서 내가 돈을 벌길 원한다면은 잘못된 거지. 자, 어쨌든 간에 SG글로벌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끝났나라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보면은 대선이라는 건 6월 3일에 열려 있어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라고요? 매수 기회라고요. 매수 기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상홀딩스가 자, 이때 보면은 9,000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게 기회였을까요? 아니면은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자리였을까요? 지금 와서 보면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2배나 올랐단 말이에요. 2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가 단기간에 막 2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건 2배 올라가도 괜찮고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30% 빠지면 안 되나?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G글로벌도 보면은 당장 직전에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으면은 이게 끝났을까요? 그 12월 3일 계엄령이 발동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던 SG글로벌은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단 하루 2, 3, 4, 5, 6거래일 만에 2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6거래일 만에.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이게 하락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은 방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만에 그 빠졌던 그만큼을 다 회복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만 일단은 좀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서현이라는 주식이 전 윤석열 대통령 주였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올랐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보면은 빠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하지만은 또 올려놓고 빠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또 올려놓죠. 꽤나 길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위험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정치 테마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정치 이벤트 꾸준하게 체크하기. 어쨌든 대선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 이벤트들 뉴스 보면서 그냥 누가 뭐 한다더라 이런 이벤트만 꾸준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있는 인물에 대한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종목을 찾았으면은 그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보냐?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이전에 민주당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을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봤더니 종목을 좀 찾아봤더니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주식이 여기 대표가 AI 강국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든주로 크라우드웍스를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이벤트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라. 체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관련주가 뭐가 있나 봤더니 크라우드웍스가 이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다더라. 요거네. 요게 대장이겠네. 해서 크라우드웍스를 제가 7일 날 월요일 날에 히든주로 크라우드웍스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 28% 가고 심지어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요. 크라우드웍스가. 이런 원리라니까요. 정치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오늘이에요, 오늘. 자, 4월 9일 5시에 나온 뉴스예요.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5월 3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한대요. 어디 가요? 국민의힘이. 그냥 보고 여기 선출을 하는구나 이러고 끝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힘 후보 누구지? 를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있어요? 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김문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싹 다 체크.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앞에 왔던 거 봐봐요. 자, 첫 번째 이벤트를 꾸준하게 체크한다. 5월 아까 며칠 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한다며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미친 듯이 날뛰겠죠, 국민의힘 후보주들. 그러면은 이벤트가 인물에 있는 대한 종목을 찾기. 종목 찾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종목들에서 재무제표 좋은 주식들 찾아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좋은 주식. 그랬더니 제가 오늘 찾았더니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주 중에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이 있다고요. 이게 보면은 뭐가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을 띄고 있잖아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흑자를. 중요한 거는. 근데 뭐예요? 과거에 이 정도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 주가가 여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로 붙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어때요?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늘었다고요. 늘었는데 가격은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저평가. 이거는 저평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저평가. 국민의힘 5월 달 저평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은 M밴드. 제가 얘기 드리는 저희 QR 찍고 들어오면 M밴드에 자, 이렇게 드린다고요.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종목은 크라우드 웍스입니다 하고. 그래서 요게 오늘 4월 9일 오늘 28.24%까지 올라가고 지금 시간에 상한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주식은 요겁니다. 이 종목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라우드웍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히든 종목이었는데 참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29% 가까운 급등,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줍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 이 거래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일 지금 시기에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의 크라우드웍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정책과 관련된 조기 대선의 모멘텀을 안고 또 한 번의 급등이 예고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바로 지금 한번 들어주시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주시고 카메라를 켜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스캔을 해주시면 그 링크 여러분들 나오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영문으로 된 주소가 이렇게 길게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M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방금 화면에서 대표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거 보셨죠? 4월 7일 오후 10시 53분에 히든 종목 크라우드웍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M밴드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들어와 계셔야 대표님이 잠시 후에 올려주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되신 분들 바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간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4분 이후에는 QR코드가 닫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나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면 이제 종목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스캔 안 하신 분들 바로 한번 저희 함께하고 있는 M밴드로 입장을 해주세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최석현이라고 대표님 이름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고요. 그 링크가 종목 무료로 받아보는 M밴드로 가는 링크이기 때문에 답장에 오는 링크 클릭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간 들어와 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오늘의 히든주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손절가 또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모두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잠시 후에 오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바로 열어보죠. 대표님 어떤 종목 네. 준비하고 계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액이라도 정치 테마주 회복이입니다. 그래서 계좌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 테마주 회복이. 첫 번째로는 대형 포장 갖고 왔어요. 아까 정치 테마주 발견하는 방법 뭐였죠? 첫 번째, 이벤트를 찾아라. 두 번째, 이벤트 관련된 인물 찾아라. 그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 찾아라. 그래서 대형 포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 관련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바닥 자리예요. 한 20년치 차트거든요. 보면은 이 자리 안에서 돌죠. 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 포장이. 그리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흑자를 띄는 게 없고 계속해서 이 적자를 내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 재무 구조를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정치 테마주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물리더라도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좋은 주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대형 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로 잡혀 있는데 자, 최근에 이 구간을 넘어섰어요.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 지점에서 요 4,000원 라인까지 지금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대형 포장이 띄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 딱 5일선 지금 터치하는 라인이거든요. 단기적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주산업 볼게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요 세종시 관련주로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대주산업도 재무구조가 좋다. 물려도 괜찮다. 이런 주식은 물려도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살아나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라인, 전 고점 라인을 매물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놓여 있는 주식입니다. 대주산업도 보면은 봐봐요. 재무구조가 탄탄하죠.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다. 그럼 보면은 이때 당시 5,000원 갔을 때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냥 재무구조로만 보더라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세종시로도 엮여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보통 이 주식은 바닥이 잡히면은 바닥에서 4,000원을 가주는 그런 성향을 띠는 주식입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시초가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히든주 보셔야죠. 히든주를 볼 때는 정시 이벤트를 체크를 하는데 자, 오늘 뉴스로 5월 3일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5개의 우리 국민 후보 인물들을 뽑아왔고 거기서 종목들을 추려왔습니다. 이 추려온 종목들 중에서 이런 차트를 띄고 이런 재무구조를 띄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아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기업인데 이때 대비 아직 주가가 많이 못 가서 요거 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최소 요 그림이 보여서 갖고 온 주식입니다. 그래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엠밴드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크라우드 웍스를 드려서 요게 당일 28% 정도 올랐는데 요런 식으로 종목을 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엠밴드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늘 대표님의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크라우드웍스가 지금 오늘만도 29%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대표님께 직접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한번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엠밴드로 입장해 주셔야 종목을 대표님께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석현이라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종목 받아보는 공간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지금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스캔 한번 해주시고요. 대표님의 엠밴드로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대표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최석현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밤 9시에도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